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소방 기본 법령에 따라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 신호의 종류로 옳은 것은? 자, 소방 신호는 크게 네 가지로 지금 구분하고 있죠. 그죠? 소방 신호에는 뭐 경계 신호, 그다음 발화 신호, 그다음에 해제 신호, 그다음에 훈련 신호 이렇게 네 가지로 자,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 신호는 바로 경계 신호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고요. 2번의 발화 신호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신호를 보내는 것을 발화 신호라고 하고요. 그다음 3번의 경보 신호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소방 신호의 종류에 안 들어갑니다. 그다음 4번의 훈련 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령하는 신호를 바로 훈련 신호라고 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 42번. 소방 기본 법령상 보일러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등유 등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최소 몇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하는가? 자, 이것은 바로 연료 탱크와 보일러 본체와의 그 이격거리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연료 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바로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의 1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소방 기본 법령상 상업지역의 소방 용수시설 설치 시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 기준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이거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 그다음에 이제 공업지역, 그렇죠? 공업지역. 자, 이러한 지역에는 그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때 특정 소방 대상물과의 그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 기준이 자, 몇 미터 이하가 되냐면 이때는 100m 이하가 돼요. 100m 이하. 그래서 답은 뭐 100m 이하가 답이 되겠죠? 지금 상업지역을 물어봤으니까 상업지역. 자, 그리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공업지역도 아닌 나머지 기타 지역. 자, 기타의 지역에는 그 수평거리 기준이 몇 미터냐? 바로 그런 경우에는 140m 이하가 됩니다. 140m 이하. 그래서 두 가지 잘 구분하셔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의 100m가 답이 됩니다. 답은 1번. 문제 44번. 다음 소방 기본 법령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방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용어의 정의 중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 자, 보기 1번. 소방 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제외 등을 말한다. 자,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어디가 틀렸냐면 선박인데 항구에 메어둔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항해 중인 선박은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죠? 1번 틀렸고요. 2번. 관계인이란 소방 대상물의 점유 예정자를 포함한다? 아니죠. 점유 예정자가 아니라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인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소유자, 그리고 관리자, 그 다음 점유자. 요 세 사람을 통틀어서 바로 관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 예정자는 포함사항이 안 되죠. 2번 틀렸고요. 3번. 소방대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맞죠? 네, 소방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그 다음 의무소방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해서 소방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4번, 3번이 맞습니다. 다음 4번. 소방대장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소방서장은 제외다? 틀렸죠? 예, 소방서장도 포함이 됩니다. 예, 옳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45번. 다음은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에 알맞은 내용은. 자, 보세요. 자,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것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자, 직속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 직속이냐? 소방본부는 바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는 거죠. 그래서 괄호 안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 문제 46번.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의 영업 범위에 대한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단 공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의 영업 범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보시면 자,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자, 연면적이 얼마 미만이죠?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그런데 공장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공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만 제곱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7번. 소방시설 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보세요.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영업을 했다. 자,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문제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하는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제3류 위험물, 즉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자, 답은 1번에 있죠. 나트륨. 나트륨은 바로 금수성 물질로서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염소산 염류. 지금 끝에가 어떻게 끝났어요? 무슨 염류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염류로 끝나는 건 대부분 거의 99% 이상이 다 뭐예요? 제1류 위험물입니다. 1류. 다음 3번. 무기 과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이고요. 4번의 유기 과산화물은 제5류 위험물입니다. 그죠?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무기 과산화물과 유기 과산화물. 그래서 무기가 들어가면 1류고요. 유기가 들어가면 5류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종합정밀 점검 실시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이것은 종합정밀 점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냐? 얼마예요? 연면적? 바로 5,000제곱미터죠.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는 종합정밀 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다음 문제 50번. 소방기본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석탄, 목탄류의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쌓는 높이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자, 이거예요. 자, 특수 가연물을 이제 저장 및 취급을 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쌓았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게 특수 가연물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층별로 이렇게. 자, 이렇게 층별로 쌓았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쌓았을 때 그 쌓는 높이가 있겠죠? 이거를 뭐 끝까지 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냐면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0m를 넘으면 안 돼요. 위험물이니까. 그죠? 특수가연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면적. 자, 면적도 기준이 있어요. 면적도. 이 면적.
그럼 면적은 또 얼마 이하냐?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 돼요. 면적도.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자, 기역에 이제 10m, 그죠? 기역은 10m가 들어가고요. 니은에는 50제곱미터가 들어가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문제 51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뭐예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공장 및 창고 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 맞고요. 맞는 내용이에요. 2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틀렸죠? 자,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바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하는 거죠. 자, 2번이 틀렸고요. 3번.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맞고요. 4번. 장례시설 및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번도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다음 52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이건 뭐예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를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노유자 시설 및 수련 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잘못됐죠? 자, 보세요. 노유자 시설과 수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맞죠? 2번. 3번.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다음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엄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할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자, 이건 뭐예요? 자, 제4류 위험물이에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는 자, 뭐라고 써야 돼요? 바로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하죠. 그죠? 그때 이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할 때 색상이에요, 색상. 자, 어떤 색상이냐? 바로 자, 바탕색은 적색. 자, 적색 바탕에 바로 백색 문자로 쓰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기 1번에 청색 바탕의 백색 문자는 바로 물기엄금. 물기엄금이라는 표지를 했을 때 그때의 색상이고요. 그래서 화기엄금에 해당하는 것은 2번에 적색 바탕의 백색 문자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 5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것은 위험물의 혼재 기준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5가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숫자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 2, 3, 4, 5, 6. 이렇게 U자로, 이렇게 U자 형태로 숫자를 쓰세요. 1, 2, 3, 4, 5, 6 이렇게 쓰세요. 그럼 여기서 자, 1류부터 66까지의 지금 위험물을 쓴 거예요. 자, 혼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혼재할 수 있냐? 1류와 6류.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는 거 혼재할 수 있어요. 2류와 5류 혼재할 수 있고요. 3류와 4류 혼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끼리 혼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두 가지는 뭐냐? 2류와 4류 이렇게, 그리고 4류와 5류 이렇게 혼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1류와 6류,
그죠? 그 다음에 2류와 5류, 그리고 3류와 4류, 그리고 2류와 4류, 4류와 5류.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혼재할 수 있는 것들. 그죠?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혼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것은 3번이죠. 3류와 4류 여기 있잖아요. 그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55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아마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새롭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만약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어려워요, 이 문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건데.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지정 수량 10배의 특수 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자,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자,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자, 예방 규정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제4류 위험물만큼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특수 인화물은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1번에 지정 수량 10배의 특수 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는 이거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맞는 거예요. 왜냐면 특수 인화물은 빠졌으니까. 그죠? 다음 2번. 지정 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자,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이면서 자, 몇 석유류예요? 휘발유는 제1석유류죠. 제1석유류. 그죠? 그래서 제1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몇 배? 10배 이하인 경우, 10배 이하인 경우에 제외 대상입니다. 제외 대상. 그런데 지금 보기 보시면 지정 수량 20배라고 했죠. 20배. 10배 이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됩니다. 헷갈리기 쉬워요. 이거 되게 어려워요. 다음 3번. 지정 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어때요? 이거는 지정 수량이 50배 이하죠. 50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거죠. 맞나요? 50배 이하잖아요. 지정 수량 40배니까 50배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 대상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 지정 수량 15배,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이거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정 수량이 지금 몇 배라고 했어요? 15배. 15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지정 수량이 10배 이하이면 제외 대상이 돼요. 그런데 10배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만 해당하지 않는 거죠. 3번. 어려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자, 문제 56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자, 뭐라고 이건?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방송국, 2번에 종합병원, 3번에 11층 이상의 아파트, 4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자, 이 중에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은 3번이죠. 그러니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11층 이상은 맞아요. 그런데 아파트는 제외 대상입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 57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자, 개구부의 요건입니다. 개구부의 요건. 1번. 크기는 반지름 3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틀렸죠. 자, 여기서는 3cm 이상이 아니라 50cm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가 돼야 되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계급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맞죠? 맞는 거고요. 3번,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3번도 맞고요. 4번,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4번도 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3cm 이상이 아니라 50cm 이상이 돼야 맞습니다. 문제 58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 중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자, 뭐라고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의 카펫, 2번 전시용 합판, 3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4번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어떤 거예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이거는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는 해당이 돼요. 그런데 종이벽지는 제외입니다. 이거 자주 나왔던 거죠? 예, 종이벽지는 제외예요. 답은 4번입니다. 답 59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최소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가? 자, 여기서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에서 자, 고층 건축물이 해당이 돼요. 그런데 자, 고층 건축물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만 돼요? 11층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11층 이상. 그래서 최소 몇 층 이상? 11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다음 문제 60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괄호에 알맞은 내용은? 자,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괄호 안에 값은.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자, 몇 명이야? 10명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10명 이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 10명 이하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10명 이하인 경우. 그래서 답은 4번에 10명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